다음에 노동조합의 설립입니다. 설립.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은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설립 요건은 실질적 요건이 있고 형식적 요건이 있습니다. 1번 실질적 요건. 이게 2조 4호죠. 2조 4호. 그리고 형식적 요건이 있죠. 형식적 요건은 10조, 11조, 12조입니다. 10조, 11조, 12조. 이게 형식적 요건이죠. 근데 실질적 요건은 다시 적극적 요건하고 소극적 요건으로 구분이 돼요. 요건과 소극적 요건. 이게 2조 4호 본문. 이게 소극적 요건인 단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게 5조 1항이에요. 5조 1항. 원래는 5조였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5조 1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5조 2항하고 3항은 따로 신설이 됐어요.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노조 설립 요건이 이게 이제 다수설 입장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수설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그래서 거기 2번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거기 2조 4호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적극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설을 하면은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주자목단. 근로자가 주체가 돼요. 주체성,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자주성,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목적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이게 적극적 요건이죠. 그래서 먼저 거기 보시면은 325페이지에 주체성이란 얘기는 간단하게 볼게요. 근로자가 주체가 돼서 조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로자가.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죠. 그러니까 실업자나 해고자, 뭐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자주성은 대내적 자주성, 대외적 자주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내적 자주성은 이제 사용자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대외적 자주성은 뭐 국가 권력, 정당, 종교단체, 외부 세력, 지배 개입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된다. 이게 자주성이고요. 세 번째는 목적성, 뭐 말 그대로 근로조건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단체성입니다. 단체성. 이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려면 단체 또는 연합단체여야 된다. 여기서 단체란 기본 규칙과 운영 조직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복수의 인적 결합체를 말한다. 단체라는 건 구성원이 2명 이상이어야 되고 규약이 존재하고 뭐 집행기관하고 의사결정기관 이런 게 있어야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일시적 단결체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 단결체는. 단체성 요건이 이제 노조법에 추가가 됐죠. 헌법 33조 1항에는 단체 이런 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체성과 관련해서 거기 박스에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전에 단체가 되려면 2명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성원이 1명만 되면은 원칙적으로 단체성을 상실한다는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실하는데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은 상실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 상실한다는 얘기죠. 1명만 있으면. 이게 적극적 요건입니다. 적극적 요건. 다음에 소극적 요건이 단서죠. 거기 가나다라마. 가나다라마 한번 읽어보세요.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이 2조 4호는 노조법에서 중요한 조문 몇 가지 꼽으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조문입니다. 2조 4호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소극적 요건인 경우에는 다만 다음 강목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소극적 요건이에요.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건 실제 시험에서는 소극적 요건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결격 요건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써놓으세요. 결격 요건. 소극적 요건, 결격 요건 똑같습니다. 다음 중 소극적 요건이 아닌 것은, 다음 중 결격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극적 요건 앞자만 따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사경구문주. 가나, 다라, 마. 제일 앞자만 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경구문주. 첫 번째 소극적 요건 볼게요.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이때는 노동조합이 아니란 얘기죠. 이때는 노동조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용자는 누굽니까? 조금 전에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이게 사용자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오죠. 사용자 이익 대표자가 참여를 해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가 참가를 해도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하고 사용자 이익 대표자하고 과거에는 똑같다라고 봤습니다. 과거에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봤어요. 근데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거기 박스 판례를 보시면은 지금은 이걸 구분을 하고 있어요. 구분을. 그래서 거기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받은 자. 이게 이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예요. 근데 사용자 이익 대표자는 거기 네 번째 줄부터 항상 사용자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개입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직무상 의무와 책임인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된 위치에 있는 자. 이게 사용자 이익 대표자의 다른 표현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은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하고 사용자 이익 대표자를 판례에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거기 나와 있듯이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마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 소극적 요건은 이 적극적 요건하고 다 연결이 돼요. 만약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참여를 하면은 이 주체성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주체성. 자주성에도 문제가 되고. 이 소극적 요건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리고 두 번째 소극적 요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주된 거기. 그리고 사용자. 그 두 군데 밑줄 그어주세요. 주된 사용자. 경비의 일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다. 이건 결격 요건 아니죠. 소극적 요건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만약에 경비 후 주된 부분을 상부 연합단체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이것도 소극적 요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걸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경비 후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으면 이 자주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적극적 요건에서. 다음에 세 번째 소극적 요건.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거기 만을 밑줄 그어주세요. 만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공제적 기능도 있다고 그랬죠. 정치적 기능도 있고요. 근데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나 근로자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면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나와 있죠. 부수적으로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아니다. 그럼 틀린 지문이라는 거죠. 그 틀린 지문입니다. 다음 네 번째 소극적 요건이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인데,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거기 325페이지 제일 위에 그 박스에 라목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만 이유 있죠? 다만 이유가 어제부터 삭제가 됐습니다. 개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유가 어제부터. 근데 비슷한 내용이 뒤에 있긴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 뒤에 있는데 아무튼 삭제가 됐어요. 다시 뒤로 돌아가셔서 거기 기억본 보시면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실업자나 해고자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아까 실업자나 해고자도 다 포함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니은하고 디귿은 삭제된 부분하고 관련된 거예요. 삭제된 부분하고 관련된 거여서 여기선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뒤에 만약에 필요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소극적 요건이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로 밑줄 그어주세요. 주로. 부수적으로 정치활동하는 거 가능하다고 그랬죠. 주로 정치활동을 해야 이게 소극적 요건이 되는 겁니다. 주로. 그래서 만약에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해버리면은 이 목적성이 흠결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요. 목적성이. 그러니까 이 소극적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적극적 요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은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규정이. 다음에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아까 10조, 11조, 12조라고 그랬죠? 10조, 11조, 12조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설립신고와 관련해서 10조 1항 한번 읽어보세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해서 거기 세 번째 줄 고용노동부 장관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밑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줄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그어주세요. 각각 신고하는 경우가 다 다르죠.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하는 경우.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이거. 거기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뭐 시장군수구청장 이걸 다 합해서 행정관청이라고 합니다. 또 행정관청. 그래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그걸 다 포함해서 행정관청이라고 하니까 다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제출해야 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되는 경우. 그 밑에 시행령 7조 보시면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나 분해 등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현대차 지부도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기업별 노동조합이어야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현대차 지부 같은 경우에도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밑에 2번 보세요.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이것도 눈에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앞자만 따면 간단하게 뭐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명칭할 때 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할 때 사, 조합원 수 할 때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할 때 임,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 할 때 연. 이게 설립신고서 기재사항입니다.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으면은 신고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건 조합원 성명은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조합원 수만 기재사항이죠. 조합원 수만. 이거 왜 그럴까요? 조합원이 누군지 다 알아버리면은 회사에서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합원 수만 신고 기재사항이고, 임원은 성명이 기재사항이죠. 임원, 뭐 노조위원장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노조위원장 같은 거. 뭐 6호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구성 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주소 뭐 똑같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인 경우도.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그걸 심사를 하는 거죠. 행정관청에서. 행정관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 대상은 박스인데 그 판례는 뭐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이 노동조합이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그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심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극적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반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설립신고서를. 그게. 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다음에 2번 심사 결과 볼게요. 심사 결과. 박스 첫 번째. 신고증 교부. 12조 1항에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려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된다. 밑줄 그어주세요.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된다. 다음에 설립신고서 보완 요구입니다. 보시면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규약을 첨부해서 설립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 후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 후 제정 절차가 법규 정에 위반되는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한다.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보완을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해야 되는 사유 눈에 익혀두셔야 되고요. 보완을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유 눈에 익혀두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설립신고서 반려입니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해야 된다. 조금 전에 위에서 나와 있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이거하고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반려 사유하고 보완 사유. 그 반려 사유 두 가지는 첫 번째가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가 반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반려 사유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신고된 노동조합이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은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이건 반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반려 사유 두 가지를 명확히 기억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다음 마지막 사후 시정 및 결격 통보, 이건 시행령인데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에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해야 된다. 시행령 9조 2항. 법의 노조가 된다는 거죠. 법의 노조가. 이건. 법내 노조가 있고 법의 노조가 있어요. 법내 노조는 법을 준수한 노조라는 얘기죠. 법의 노조는 법 밖에 있는 노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노조?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9조 2항에 따라서 법의 조합이 된다는 거죠.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3번 그 다음 페이지 설립 시기입니다. 12조 4항. 노동조합의 신고증을 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3월 1일 날 신고서를 접수를 했어요. 3월 1일. 근데 4월 30일 날 신고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월 1일 날 설립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3월 1일 날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만약에 3월 말에 신고증이 교부가 됐어요. 그러면은 3월 1일 날 접수했을 때 설립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아까 그 12조 1항에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3일 이내에. 근데 보완하라고 말도 안 하고 반려한다고 하지도 않고 3일 이내에 교부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는 3일이 경과한 후에도 행정관청은 보완명령이나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가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완이나 반려 의사 없이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린 지문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문제에 이런 말이 붙어 있죠. 가로 안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이런 말이 붙어 있을 거예요. 예. 이제 여기까지가 형식적 요건입니다. 여기까지가 형식적 요건이고요. 거기 변경사항의 신고, 뭐 서류 비치가 있는데 이건 뭐 형식적 요건은 아니고요. 그냥 뭐 관련된 신고하고 관련된 거여서 그냥 여기 포함시킨 겁니다. 13조 1항 보세요. 노동조합은 10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설립신고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밑줄 그어주세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 변경사항
변경 신고사항. 조금 전에 설립 신고 사항하고 비슷하죠.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앞자만 따서 그냥 명사 대련이라고 써봤습니다.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꼭 암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편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냥 암기 잘 된 대로. 다음 2항,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년도 규약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규약 내용, 전년도 임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임원의 성명, 전년도 12월 30일 현재 조합원 수. 이건 통보사항이죠. 통보사항. 신고사항은 아니고요. 다음에 서류 비치 14조 1항. 노동조합은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밑줄 그어주세요.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의무. 1호부터 5호까지 읽어보세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이게 비치 서류, 비치해야 될 서류입니다. 이것도 그냥 앞자만 따서 명규임 회제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서류 비치 대상이 아니에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거기 1호부터 5호 안에 안 들어가 있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비치 대상이 아니다. 그 1호부터 5호까지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뭐 당연히 뭐 특별히 암기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다음에 노동조합 설립 요건 불비 효과인데 일단 노동조합 설립 요건은 실질적 요건이고 형식적 요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 실질적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고 형식적 요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런 건 비노조라고 합니다. 노조가 아니라는 거죠. 비노조. 일단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노조가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비노조는 당연히 노동 3권도 행사할 수 없죠. 당연히. 그리고 노조법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노조는. 다음 두 번째가 실질적 요건도 갖추고 있고 형식적 요건도 갖추고 있는 노동조합. 이게 이제 법내노조입니다. 법내노조. 법내노조입니다. 법내노조. 법을 다 지키고 있죠.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법내노조는 여기 특별히 안 쓰겠지만 노동 3권도 행사할 수 있고 노조법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거죠.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는데 형식적 요건은 갖추고 있지 않다. 형식적 요건은 아까 노조법 10조, 11조, 12조라고 그랬죠? 여기 노조법 10조, 11조, 12조가 형식적 요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을 이제 법 외의 노조라고 합니다. 법의 노조 또는 다른 말로 헌법상 노조라고 합니다. 헌법상 노조. 이 헌법상 노조는 지금 법내 노조는 노동 3권도 행사할 수 있고 노조법 보호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이 법의 노조는 노동 3권은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노조법 보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형식적 요건이 10조, 11조, 12조가 노조법에 있는 규정이잖아요. 그 노조법을 지금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법의 노조의 법적 지위는 노동 3권 행사할 수 있지만 노조법 보호는 받을 수 없다. 이게. 근데 구체적으로 거기 보세요. 330페이지. 법의 노조의 법적 지위 그 2번 있죠. 형식적 요건 불비.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법의 노조 또는 헌법상 노조라고 본다. 1번. 2번이 이 법의 노조의 법적 지위입니다. 첫 번째,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말씀드렸죠? 법의 노조도 노동 3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당한 노동 3권 행사에 대해서 민형사 면책이 적용이 됩니다. 민사 면책, 형사 면책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법의 노조는 원래 노동조합도 노동 3권의 주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도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의 노조는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그 디귿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법의 노조에 소속된 근로자 개인은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근로자 개인이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아니고. 그리고 법원을 통한 구제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법의 노조라고 해도. 그리고 법의 노조도 당연히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소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죠. 조금 전에 여기 법의 노조는 노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노조법 규정이 거기 나와 있는 7조입니다. 거기 밑에 7조. 보세요. 7조 1항.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라는 건 이 형식적 요건까지 갖춘 노동조합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의 노조한테는 7조 1항에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 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근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죠? 위에서 법적 지위 디귿번에서 노동조합은 못하지만 근로자 개인은 부당 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7조 2항입니다. 1항의 규정은 81조 1호, 2호 및 5호 규정에 의한 근로자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82조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7조 2항에 따라서 근로자 개인은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그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 노동행위 쪽을 아직 안 봐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거기 2번에 나와 있는 법적 지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법의 노조도 이런 법적 지위가 있고 이제 7조에 의해서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7조 3항, 이 법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형식적 요건까지 갖추고 있어야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기타 제한은 노동위원회에는 근로자위원을 노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근데 법의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추천 자격을 이제 해석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 인정을 안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중간에 법인격 취득 자격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노조도 법인으로 할 수가 있는데 법의 노조는 법인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는가는 그 다음 페이지 노동조합 법인격을 할 때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세면제 특권. 조세면제 특권은 노조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근데 형식적 요건이라는 노조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조세면제 특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의 허가 대상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은 노조법에 따른 노조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근데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법의 노조는 노조법에 따른 노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못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해석상 제한입니다. 해석상 제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법적 지위와 이 7조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만 조금 어렵습니다. 좀 지나면 괜찮을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